아닙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열렸잖아요.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는데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그래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탄핵 찬성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당원들을 부추겼고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오늘 징계가 논의가 됐습니다. 일각에서 제명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경고예요.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저는 제명을 기대했어요. 그런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밉습니다. 이 징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 이 5가지 중에 2번째라고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 주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고로 보낸다 이 뜻인데 이 사람의 당원권 또는 당원의 신분, 당원으로서의 권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저 말뿐인 그런 징계 아닌 징계를 내리고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저희 당 전당대회 당일에 그날 있었던 그 일들에 관한 이 사람의 그 해악, 당에 끼친 해악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또 오늘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는 우리는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당의 지도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윤리위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양심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취재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윤리위에서 징계하지 말자는 분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다수결을 해서 경고로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네. 노력을 했네요. 경고라도 주느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네. 게 엊그제 있었던 대전 그 합동연설에서 네. 장동혁 후보의 일갈이 생각납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그 추운 탄핵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전한길 선생님 나가라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걸 들으셨는지 부끄러워서 아마 징계를 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그래도 징계는 합시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아마 경고 수준인데 이거는 사실상 이 국민의힘 당 자체가 자정 기능이 상실했다는 하나의 표상이죠. 전한길 씨가 지난 징계를 받게 된 연유는 전당대회의 당원의 자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난동 수준의 방해를 했죠. 이건 형사상 업무방해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스 기자의 증을 받아서 기자석에 있다가 당원 것처럼 해서 특정 어떤 그 후보들의 발언을 방해한 그런 또 행위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윤석열을 외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를 외치고 계엄의 전당성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용인해주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 자체도 끌어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중간에 한번 그 대변인이 나와서 그 1차 때 전한길 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경고문을 붙이고 주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출입금지 하겠다 해서 그래도 좀 심각성을 갖고 있나 보다 했는데 저는 이 송원석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장동혁 후보의 그 일갈에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결국엔 전한길 씨를 보호하게 된 게 아닌가. 희망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자들이 오늘 윤리위에 들어가는 전한길 씨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명 얘기도 나오고 출당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더니 전한길 씨가 징계 따르겠다. 그런데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거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참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당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선 민주당은 뭐든지 할 기세예요. 지금 위원정당 제소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치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지도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국회 의결로 위원정당 심판 제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전한길 씨가 저런 정도 행위를 했는데 당에서 경고 정도로 넘어간다. 그리고 전한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대표 후보로 나서 뭐 장동혁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세게 주장을 한다.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지금 칼끝을 겨누고 있는 곳이 계엄해제 의결 관련한 것, 의결이 되게끔 했느냐 안 했느냐, 뭘 바라고 그랬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투쟁했던 사람들을 다 배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위헌정당이라는 정의에 딱 맞는 거예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지도부를 다시 장악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던 전한길 같은 사람을 그냥 징계도 아주 약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변호하려고 이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밖의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오로지 하나 아주 작은 좁은 부분만 보고 있다. 왜 걱정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찍 브리핑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경론이 오고 갔고 하나도 일치된 의견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한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한길 건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한 15분, 20분가량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징계 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그 다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 씨의 어떤 소명에 의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한길 씨가 마치 선동을 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분들이 따라하는 그게 선동적인 거냐 아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한길 씨는 당시에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 이 배신자 말이 나온 게 저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가 이야기할 때 집단적으로 당원석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김근식 후보가 자기가 정견 발표를 하기 앞서서 틀어준, 영상에 전한길 씨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많이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고 또 후보로 나와서 정견 발표할 때 또 전한길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당원들이 배신자라는 그러니까 김근식 씨에 대한 반대쪽이겠죠. 그걸 하면서 전한길 씨도 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면전에 두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말한다든가 그 다음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당원석으로 가가지고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윤리위원들이 본 것은,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한길 씨라면 지금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선관위 측의 어떤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원석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왜냐하면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될 수가 없고 거기는 책임당원들만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간 것은 전한길 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전한길 씨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전한길 씨는 오늘 소명 자리에 나와서 자기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실관계 외에는 전부 다 인정한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 뭐 제명을 해도 승복하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전한길 씨의 어떤 강한 모습 이런 게 물론 윤리위원회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주 차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전당대회에서 사실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뭐 보수, 진보 정당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형사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당내에서 어떤 나누어 가지고 서로 하는 데서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징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이걸 법적인 문제로 푸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들은 이 전한길 씨의 어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을 것을 약속받고 또 그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걸 받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징계 중에서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인 경고로 하자. 경고도 징계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이 갈려서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그래도 어떤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위한 것은 그냥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경고로 하고, 그 경고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저희 윤리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이번에는 우리 법조에서 하는 말로 전과도 없고, 그다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에 재발 가능성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고, 물론 비대위원장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그 다음 이런 사태가 어떤 공당의 합동토론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런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어떤 시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동에 비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위의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서울신문 조중환입니다. 그럼 아까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판결도 그렇고 합의 과정은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과정은.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또 토론회에서 언론의 비표를 받고 일종의 선동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논의가 없으셨구나. 장동혁 문제는 논의가 없었고요. 비표 받은 거는 언론에서는 어떤 분이 3개를 받아가지고 전한길 씨에게 1개를 전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한길 씨로서는 그래도 당원인데 비표를 배부해 준 분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말씀을 아주 자제하셨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전한길 씨가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는 조금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마치 비표를 갖다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받고 남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걸 도용한 것처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직접 가서 받았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도 틀릴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진실에 100%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전한길 씨한테 그 비표를 받을 때 전후 사정을 질문을, 저도 이제 법관 출신이니까 크로스 체크, 반대 신문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때 전한길 씨의 그 비표 수령에 관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윤리위원들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전한길 씨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이라고
당에도 사실관계 크로스체크를 거쳐서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전한길 씨의 말에 전후 맥락과 당시의 상황, 저희들은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의 말의 맥락 그리고 구체성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구체성도 있고 그 말에 전한길 씨가 오늘 나와서 있죠. 자기는 제명이 돼도 우리 윤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뭐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그 정도 마음이라면 자기가 제명이 돼도 승복하겠다는 사람이 굳이 징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은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당 공고국이나 이런 데 크로스체크 하실 계획도 없으신가요? 지금 이미 징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징계를 요구한 쪽에서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갖다가 좀 더 명확히 해서 보냈어야 한다. 확인서를 받든지. 그런데 그걸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번에 징계를 요구한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윤리에서 판단하시기를 이분의 영향력이 있고 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밝히셨는데 네. 그에 비해서 징계 일반인이 생각할 때 징계 수위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좀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어떤 제3자의 시각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윤리위는 정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기관이 아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형을 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비례성.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게 맞지. 국민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컨대 사람을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마치 고의적인 상해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윤리가 당의 어떤 지도부나 하고 독립적인 기관인데 우리한테 대해서 당의 지도부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 좀 중징계해달라. 이거는 제가 윤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전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입니다.